안녕하세요. 한가해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견적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또 제가 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접할 일은 없죠. 그래서 생각한 게 컴퓨터를 뭔가 조립해 보거나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짜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PC를 조립해 드리면서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약간의 봉사의 개념도 가진 그러한 컨텐츠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런 소재를 가지고 PC 조립하는 내용을 또 보여드리거나, 또 아니면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크 PC라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변에서 PC를 한 대 맞추고 싶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견적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의가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우선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라이젠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걸 업체에서 견적을 내셨던 모양입니다. 그 견적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거예요. 문의자는 대충 보시면 50대 중년의 여성분이셨고요. PC 조립의 목적은 게임을 종종 하시는데 그 게임에서 사용할 PC로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PC 조립 매장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에 대한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또 견적의 가격은 또 어떤지, 이런 문의를 주신 거였어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문의자와 이제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심리적인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은 가능한 성능은 좀 유지를 하면서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그렇게 구성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뭐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받은 견적서라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견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견적은 지난달이죠. 2020년 10월 14일, 그러니까 10월 중순경에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이 업체는 문의를 주신 의뢰자분과 친분이 좀 있으셔서 자주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뭐 이랬던 그런 업체 같아요. 일을 하시는 곳에 근처에 있는 PC 조립 매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견적표는 우리나라 첫 번째 큰 PC 부품 유통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짠 견적이고요. 근데 이제 견적을 딱 보자마자 이제 저는 생각한 게 있죠. 이 견적이 순수 거기서 나온 견적은 좀 아닌 것 같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보통 가격이 이렇게 단위로 딱딱 끊어지진 않습니다. 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천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순수 원가는 아니고 업체에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100원 단위에서 올림해서 견적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업체라 한다면, 저라면, 만약에 제가 업체라고 한다면 센스 있게 100원 단위에서 올림을 하는 건 뭐 센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10원 단위까지 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 계산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1,000원, 2,000원 가격 올라가는 걸로 또 200만 원짜리 컴퓨터 만들면서 뭐라고 할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건 센스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우선은 센스 있는 견적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PU를 한번 봤어요. CPU를 봤더니 라이젠 7 버미어 5700X라고 써있죠. 8코어의 16스레드 노말 3.4기가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CPU죠. 우선 이 CPU는 뭐 나쁘지 않죠. 5700이 5600의 그늘에 가려서 있었지만 성능으로 나쁘진 않지만 가격은 좀 높은 편이다. 그럴 것 같으면 낮춘 하향 기준을 봤을 때는 5600X로 가는 게 맞고, 상향으로 갔으면 5900X로 가는 게 어떠냐. 왜냐면 5900X를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성능은 높되 5800보다 발열은 좀 낮게 잡을 수 있고요.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클럭을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멀티 작업에서 좀 유리하죠. 그래서 공랭으로도 어느 정도 상급, 대장급 공랭으로 이게 공랭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5900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쿨러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5800처럼 또는 5800-3처럼 뛰지 않기 때문에 좀만 조절하면 5900X도 공랭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에 5900은 어떠냐. 그럼 성능을 더 원하시면 이 5900X 같은 경우는 새거는 가격이 좀 있지만 중고나 아니면 마켓 같은데 새거 미개봉이 43만 원 정도에 올라오던 시기입니다. 이때.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5900으로 갈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5950X가 있지만 거기까지 갈 일은 사실은 드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드로 간다 그러면 한 25만 원 선이면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쿨러를 좀 올린다 봤을 때 한 30만 원 선만 더 투자를 하면, 그렇죠? 30 정도 더 투자를 하면 5900X의 시스템으로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150만 원 이하의 PC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5600X 가라. 그리고 그냥 딱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200만 원에 가까운 견적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0만 원의 수준이라면 성능을 좀 원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향 기준으로 가지 말고 상향 기준으로 갔을 때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게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5700X의 생각이 더 있었는지 그렇게는 또 나가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걸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럼 CPU는 인정. 하지만 사실 CPU도 인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약간 컴퓨터를 좀 가격만 놓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 세모였어요. 메인보드. 지금 메인보드는 사실 약간 애매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세모를 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5600X라면 이 보드는 무조건 동그라미였죠. 매칭이 괜찮아요. 그런데 5700X는 이게 풀 성능을 끌어내면 살짝 이 보드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전원부의 발열을 좀 잡기가 살짝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원부의 전력을 최대한 밀어줬을 때 약간 좀 풀 성능을 다 끌어내긴. 그래서 내가 뭐 오버클럭을 해서 수동 오버클럭이나 아니면 최대로 PBO가 터졌을 때 이 약간 살짝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쓰는 건 괜찮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데미지를 열이나 전력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분명히 누적될 수 있는 보드라고 봤거든요. 저는 메인보드 싼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만 성능이 높게 올라가는 CPU나 아니면 전력 제한 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좀 최대한 CPU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보드에서는 다 비싼 보드를 쓰는 이유는 있고요. 왜 그 보드들이 사용되는지 그것은 이제 오버클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내게 부스트 클럭이 얼마나 터지는지 이런 걸 봤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원부 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이 보드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5700X로 마음을 굳히셨기 때문에 이것도 세모를 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통과됐습니다. 램은 뭐 동그라미죠. 잘 아시다시피 뭐 G스킬 메모리 안정성 있고 CL18에 우리 라이젠 같은 경우는 3600Hz죠. 그 부분 정도 되면 뭐 충분하죠. 더 높게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메모리 값이 좀 비싸지죠. 뭐 튜닝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튜닝 메모리를 쓰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 타사 다른 튜닝 메모리도 이 정도 가격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 뭐 G스킬 메모리 뭐 네이밍도 있고 가격도 그렇게 지금 센 메모리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인정. 그래서 메모리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SSD. 이 SSD는 저는 이제 X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15만 2천 원 잡혀 있는데 뭐 이 당시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업체가 이렇게 뽑았다 하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NVMe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3.0이죠. 속도는 지금 4.0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그 제품 중에 삼성으로 기준 봤을 때 980 프로가 있죠. 980 프로는 물론 지금 탑은 아니지만 뭐 세컨드 정도는 되죠.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980과 이름은 비슷해도 980 프로와 980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가격대가 최대한 비슷하다면 저는 가능하면 980 프로로 가라. 좀 있으면 PCI 익스프레스 5.0 시대가 오는데 3.0 말고 4.0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성능 차이는 체감할 수 있는 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일로 가라. 라고. 왜냐? 980 프로 잘 보면 요새 이것도 미개봉 제품들 이게 시중 판매가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샀다가 변심으로.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잡으면 이거 AS가 굉장히 긴 제품이잖아요. 그런 거 잡으면 그게 득템이고 거기서 가격을 줄이는 거죠. 성능을 올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나는 PC 업자가 아니니까 내가 부품을 팔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동그라미를 줬어요. 지포스 MSI의 게이밍 Z 트리오 3070 제품을 선택하셨거든요. 3070 Ti를 또 여기 Ti가 좋다는데 Ti를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3070하고 3070 Ti는 같은 3070이지만 발열 면에서 차이가 좀 있죠. 그렇다고 3070 Ti가 아주 월등히 성능은 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3080을 가면 모르겠지만 3070 Ti를 가서 돈 몇만 원을 더 주고 올리느니 3070을 그냥 쓰시고 발열 면에서는 Ti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30 제품들이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저는 온도가 조금 그나마 낮은 3070으로 가셔라. 어차피 뭐 굉장히 프레임을 뽑는 게임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권장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괜찮다고 봤어요. 조금 서비스나 이런 거는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만 놓고 보면 양품이라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서도 이 가격이 조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PC 케이스죠. 이 PC 케이스는 제가 화이트를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화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케이스를 보니까 케이스가 있죠. 디자인이 우선은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뭐랄까, 화이트를 산뜻하게 화이트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디자인 같고, 앞쪽에 이 큰 벌집 모양 요 부분도 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죠. 약간 과한 느낌 들고, 메쉬는 메쉬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도어는 투명은 아닌 것 같고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진하게 선글라스처럼 이거 화이트를 빛낼 그런 디자인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강화 유리인데 이 고정식 볼트로 고정이 되는 체결되는 형태고요. 스위블 도, 경첩이 있는 스위블 도어가 아니라 그게 조금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하면 이런 정도의 시스템에서는 스위블 도어가 좋다, 경첩식 오픈 도어가 좋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견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5700X잖아요. 5700X고 3070을 돌리면, 저도 지금 3070 쓰고 있지만 이걸 돌리면 온도가 7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케이스 안에서는 더 올라가죠. 전체적인 열을 좀 머금고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팬을 4개를 제공하더라고요. 후면 하나랑 전면 3개, 화이트 LED 고정이고요. 그런데 도어를 못 열어.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가능하면 이게 화이트 느낌도 많이 살지 못하고 하니까, 화이트 시스템을 가려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케이스가 가격은 좀 있고, 다른 부품도 화이트가 좀 더 비싸죠. 쿨러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어설픈 화이트보다는 블랙으로 가셔라. 블랙으로 가는 게 또 더 차분할 수도 있고 괜찮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금액도 블랙 시스템이 화이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맞춰진다. 그래서 블랙을 좀 권장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어가 경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첩식 도어를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또 이제 LED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본인은 LED의 불빛은 좋아하지 않는다, 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품은 LED를 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리지 않은 제품이고요. 항상 불이 켜 있는 그런 팬이 달려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케이스는 X를 쳤습니다, 저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니죠. 다 좀, 그리고 성능이 좀 아주 높은 제품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파워 서플라이 보면 시소닉 제품을 썼어요. 시소닉은 우리가 다 좋은 제품인 거 알잖아요. 고가의 브랜드고 제품도 뭐 좋은 제품인 거 알고. 하지만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또 가격이 좀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750W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15만 원, 이때 당시 이 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다이어트, 견적 라이트가 필요하다면 이 파워 서플라이를 좀 더 대중적이고 가성비 있는 브랜드로 바꾸면서 금액을 좀 낮추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여기가 금액을 낮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다른 걸로 가성비 있고 뭐 AS도 잘 되는 그런 회사의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쿨링팬을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해당 제품들을 다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그중에 여기 팬이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팬 이제 화이트 케이스 한다고 화이트 제품을 선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싱글 타워죠. 싱글 타워고 히트 파이프가 4개 있는 제품입니다. 히팅 뭐 싱글 타워 중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봐요. 팬도 130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듀얼 타워를 많이 쓰죠. 금액대가 저렴한 제품들이 듀얼 타워 중에서도 속속 생기고, 높았던 제품들도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에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한 거는 얘도 좀 출시가 된 지 시간이 지났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색을 선택한다면 더 탁탁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산뜻한 느낌 안 들고요. 세련됨미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굳이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업체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싱글타워 쿨러 중에 이렇게 보면 좀 여기가 두께가 좀 얇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메모리를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G스킬 메모리. 이 메모리가 튜닝 메모리고 위가 튀어나와서 이게 좀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타워 형태의 쿨러를 쓰면 방열판에 앞쪽 팬이 닿아서 팬을 반드시 설치 못하고 위로 들거나 하는 간섭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마 이 팬의 두께도 좀 씬하고 뒤쪽으로 좀 빠져있는 이런 싱글 타워형의 쿨러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업체에서 그렇게 잡았다고. 물론 맞는 말씀이고 맞는 뭐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생각을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듀얼 타워를 선택해서 지금 어차피 싱글 타워에 팬 하나를 설치해서 달 쿨러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럼 듀얼 타워를 선택한 다음에 팬을 하나만 중간에 사이에만 달아도 공간이 나와서 메모리에 아름다운 RGB를 볼 수도 있고, 또 히트파이프가 적어도 6개 정도는 달리는 그런 쿨러를 달아서 온도를 좀 더 잡아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듀얼 타워를 선택하고 앞쪽 팬을 떼서 하나만 유지해도 요거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CPU 쿨러도 다른 걸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제품을 고려해서 다른 걸로 맞춰보면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적 성능은 좀 보다 낮게 가져가고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이유는 제가 바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나 아니면 가격 마진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견적을 짜주면 업자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작 해야 조립 대행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는 내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200만 원 가까운 시스템을 하는데 이왕이면 상향 평준의 성능을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싸리 150만 원 이하의 하향 평준의 저가 가성비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약간 중간에 껴있죠. 근데 성능이 또 낮아지는 걸 싫어하시고 금액은 좀 더 낮추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앞에 처음에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50대 중년 여성분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자기의 PC를 지금 200만 원 가까이 투자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50대 중년이면 자식이 지금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런 나이에 있죠. 자식들 PC는 맞춰줄 수 있어도 자기 PC를 2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맞춘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망설여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싶고 또 그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PC의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쉽게 또 PC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좋은 PC를 저렴하게 구성해 볼 수 있는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구성을 그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PC를 조립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체 견적이고 서로 아는 관계의 그 업체 사장님이기 때문에 PC 조립하는 매장에.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좀 조정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업자분이니까 잘 아니까. 이렇게만 1차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별로 없었어요. 피드백이 없고 그냥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 되나 하는 피드백이 없이 뭐 말씀이 없으니까 뭐 내가 뭐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며칠을 그냥 기다렸어요. 뭐 또 연락이 오시겠지라는 생각에 뭐 어떻게 하셨나 이제 궁금증만 갖고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땐가 이제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뭐 어떤 걸 바꾸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구성을 생각해서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줘서 어떤 걸 선택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 김에 물어봤더니 구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를 해서 택배로 오늘 온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러셨어요? 점점점 해서 그럼 뭘 시키셨는지 한번 사진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서 한번 주문하신 거 보내줘 보세요라고 해서 받은 게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메인보드 그대로 갔고요. CPU 그대로 갔고 메모리 그대로 갔고 그래픽카드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업자의 그 구성을 좀 더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 그래서 보면 시소닉 하우스프라이도 그냥 갔고요. 쿨러도 그냥 갔는데 이번에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업체가 아니라 본인이 PC 부품 유통회사에 거기를 보고 제 얘기를 듣고 뽑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업체가 준 것보다 지금 가격이 다 틀리죠. 그리고 더 싸졌고 뒷단위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분이 셈이 좀 빠르신 것 같은데 셈이 빠른 사람들은 보통 늪에 빠지죠. 자기가 셈이 빠르기 때문에 내 결정이 맞다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고 어디선가 조언을 들었을 때 참 조언인지 거짓 조언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의 함정은 진실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여기는 업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업자가 더 잘 알겠지 구성은. 그래서 구성은 업자의 말을 따라갔는데 금액을 보니까 또 업자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견적을 뽑으니까 그거보다는 싸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시켜서 업자한테 보내서 업체는 기술자니까 조립을 돈 주고 맡기면 되겠지라는 구성으로 간 느낌이 딱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인지하셔서 진짜 보니까 쿨러도 화이트가 더 비싸네. 말했던 것처럼 검은색이 더 싸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하신 게 바로 보이죠. 케이스도 검은색으로 갔고 거기다 이제 모니터도 있었는데 모니터도 TV 겸용 모니터를 써서 화질이 좀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새로 바꾸니까 어떤 거 하면 좋겠냐 물어봐서 저는 이제 게임을 하신다면 IPS로 가고 IPS면 뭐 대기업은 LG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FHD로 갈 것인지 이제 내가 넓은 화면을 원하시면 QHD로 갈 것인지 정도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모니터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 모니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케이스는 갔는데 역시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셨고요. 세련된 게 좀 선택했죠. 여기 보면 수입을 넣어죠.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캐치를 어느 정도 하셔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맞췄는데 쭉 보니까 이 케이스도 미스가 좀 있어요. 이거 데이븐 카이저라는 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좀 알아서 들어봤더니 결정적으로 뭐 수입을 도는 맞고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맞는데 펜이 이게 그림과는 다르게 펜이 한 개만 달려 있더라고요. 한 개. 그러면 뭐죠? 펜을 추가로 구매를 해야죠. 그럼 비용이 줄인 게 아니게 더 올라가게 되죠. 펜 따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최소 뭐 6, 7천 원부터 해서 만 원이 넘어가는 펜들이잖아요. 3개를 달아야 되는데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적으로 LED를 끄는 스위치가 안 달렸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미 택배로 도착하셨으면 반품하세요. 반품하세요. 모니터 이것도 3070으로 쓰기에는 이게 뭐 프레임수 나오는 모니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면이 넓은 QHD도 아닌데 HD, FHD 모니터를 32인치로 샀다 그러면 화소 굵기가 굵어지고 늘려놓은 것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모니터 인치만 커지면 화면이 커지는 줄 알고 32인치인데 풀 HD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이것도 반품시켜라. 다른 거 한번 알아봐 드리겠다. 그리고 쿨러, 이 쿨러도 반품시켜라. 내가 어떻게든 이 근처의 가격대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이거 반품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된다. 이거 파워 반품시켜라. 해서 이 위로 빼놓고 나머지 요거 4개 반품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만 남기고 요렇게를 완전 반품 처리했습니다. 택배비 물고라도 반품시켜라. 그래도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다음 고민을 그다음에 했죠. 어쨌든 문의가 왔으니까 제 의지도 저도 이제 꺾을 수는 없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를 반품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문에 선택을 안 하거나 바꾼 물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제가 해결책을 드려야 되죠. 우선은 아까 처음에 있었던 SSD, 이 SSD는 처음에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 구매를 안 하셨죠. 요게 15만 2천 원 그때 당시. 근데 제가 모 마켓에서 미개봉 신품인데 변심으로 파시려고 내놓으신 분한테 이거 17만 원짜리를 제가 봤습니다. 이 17만 원짜리를 보고 요걸 알려드렸어요. 요걸 알려드렸더니 요거는 요걸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대신 또 받아서 구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만 원을 깎아서 16만 원에 이걸 구매해드렸어요. 그러니까 8천 원 플러스해서 요걸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운이 좋았습니다. 성능이 거의 그죠? 2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득이었죠 이거. 새 거는 20 몇만 원 할 텐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파워스플라이 요게 이렇게 갔어요. 이 파워스플라이 시소닉 거는 반 모듈러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골드 등급이고 750W. 골드 등급은 효율이 좋죠. 효율이. 얘는 마이크로닉스 우리 대중적이죠. 마이크로닉스인데 AS 기간도 6, 7년 하는 제품이죠. 가격은 95,500원. 그죠? 거기에 800W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능만 놓고 본다면 최대 출력이 더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효율은 낮더라도 성능적 지원에서는 조금이라도 800W 제품이 더 출력은 낮습니다. 물론 효율이 낮긴 한데 출력을 올리고 파워들이 대부분 50% 부근에서 제일 좋은 효율이 나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전력 피크치를 올린 다음에 중간 효율에서 마진을 보아가지고 성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AS가 잘 되는 그래도 업체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W 풀체인지 클래식2 모델로 가는 걸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쿨러. 지금 시리아시스 제품 중에 RC1700 모델 중에 ARG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이 8만원 이때 제품이었는데 55,00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펜 2개 달렸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펜 2개 달렸으니까 처음에 펜 하나짜리 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 프론트 펜이 또 있잖아요. 흡기. 그 펜에 들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받아서 중간 펜 하나로 끌어 보내면 뒤쪽에서 배기펜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처음에 쓰려고 했던 싱글타워 제품의 성능은 충분히 끌어낸다. 듀얼 타워고 히트 파이프가 더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펜 감가로 이 펜을 내가 사주마. 10,000원, 12,000원 빼주면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듀얼 타워 가는 거고 디자인도 메모리를 가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굳이 싱글만 달아야 되는 법은 없죠. 하나 빼면 되잖아요. 성능도 어느 정도 나면서. 이게 더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선택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RC1700 이 제품이 여기 세로 길이가 그 발견판 날개의 세로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간섭도 크게 없는 제품이다. 그리고 케이스는 같은 대부분 케이스 중에서 똑같이 이 제품 카이저가 다음번에 나온 이 카이저의 공기순환이 좀 안 좋은 걸 보강해서 나온 메쉬 제품이 있어요. 그 에어라는 카이저 에어 강화유리 블랙 이 제품을 선택해서 펜은 똑같이 4개가 달렸고요. 고정 RGB가 달려있는데 그 RGB를 끌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요. 스위블도 오고 펜이 4개고 전면 메쉬고 그래서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이 제품을 선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원했던 건 이거 말고 사실 다크플래시의 DLX21 제품이 있죠. 메쉬. 그 제품을 좀 했으면 어땠나 싶었어요. 그때 당시 한 10만원 정도 했었는데 다크플래시 제품은 기본 펜만 가지고도 발열을 어느 정도 쉽게 뺄 수 있고 펜을 RPM 조정을 DC 모드로 해서 다 연결된 걸 하나를 연결해서 CPU 온도에 따라서 공기량을 좀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하면 펜을 빨리 돌고 또 펜 소음도 적어요. 근데 요 대부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케이스에 펜이 많이 달리면 대부분 펜의 성능이 좋지 않죠. 소음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가까운 제품에 들어가니까
케이스에 10만 원 정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돈값어치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저도 몇 번 그걸로 조립 대행을 해드렸고 써보니까 괜찮아서 했던 건데 약간 좀 그 부분에는 가격이 2배 정도 이상 뻥튀기 되니까 부담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제품 선택하신다고 해서 하시라.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메인보드의 중요함과 케이스의 중요함을 조금 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PC 기준은 당연히 그렇겠죠. 내 PC를 오랜만에 사니까 이렇게 고가를 맞춰본 적 없으니까 옛날 PC들만 써보다가 그거랑 비슷하게 봤을 때 케이스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메인보드 뭐 적당한 거 쓰면 되지. 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PC를 많이 조립하거나 이렇게 오버클럭도 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왜 좋은 보드 써야 되며 왜 케이스의 발열은 좋은 걸 써야 되고 쿨러는 왜 높은 걸 써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왜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같은 거에서 낮은 가격 쓰면 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가면 성능은 약간 좀 높게 가려고 하면서 그런 언밸런스한 매치로 딱 들어가 버리면 답답한 느낌을 느끼죠. 근데 또 내 PC 아니니까 강요할 수는 없고 계속 강요할 수 없잖아요. 원하는 거 한다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난 업자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로 갔어요. 이제 모니터는 화면이 면적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QHD로 갔고요. 이제 삼성 거는 다 VA 패널이죠 대부분. 근데 이거는 IPS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165까지 가죠. 이거 3070으로는 이 주사율 다 뽑지도 못할 수도 있을 만큼 모니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의 특징은 G싱크가 되죠. G싱크 호환 모니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면서 G싱크 되는 모니터를 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용을 써서 신품 40만 원에 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질은 좋습니다. 이 제품. 저도 이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린 거예요. 3070에. 저는 뭐 GTA5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데 고사양의 게임은 아니지만 화질이 좋으니까 써보니까 그리고 가격을 이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구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만족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부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뒷단위 가격을 좀 올린 것 같아요. 조금씩 올렸어요. 보니까 조금씩 크게 눈치를 못 챌 정도로만 조금씩.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내가 조립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 중에는 이게 조립 대행이었다는 거죠. 직접 물건 구매해주고 6만 원 받고 PC 조립해서 OS 깔아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AS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사실 조립만 잘 되면 1년 안에 고장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품이 이상 있으면 초기 조립해서 한 달 이내에 뭐 큰 문제가 없이 조립만 잘 됐다고 그러면 사실 1년 안에 고장날 일은 별로 없고 열 관리를 못해서 고장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파워가 딸리거나 하는 구성이 잘못된 구성으로 조립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큰 고장이 날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1년에 AS 접수 대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립을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껴들게 됐으니 조립을 제가 책임지게 됐죠. 뭐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50대 중년이 내 아들의 PC는 사줄 수 있지만 내 PC를 200 주고 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학생이 자녀가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봤어요. 근데 가격은 좀 차이가 나요. 어쨌든 제가 구성한 요 구성의 가격을 더해보면 택배비 반품 한 것까지 따지면 택배비 지금 반품했잖아요. 온 거 두 택배를 온 거를 다시 보내니까 올 때 한 번 낸 거랑 갈 때 한 번 낸 게 손해로 온 거죠. 그리고 내가 새로 구매할 때 두 박스 온 거니까 다시 6,000원 들어갔고 그렇게 따르니까 그것까지 따져도 금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84만 7,680원. 뒷단위가 정확히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업체에서 했던 건 190만 6천원. 190만 6천원. 그냥 얼뜻 봐도 대충 한 6만 원 정도 비슷하게 차이 나는 6만 원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6만 원은 사실 조립비이지 않습니까? 조립비가 빠지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성능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더 성능이 높은 부속이 들어가면서 금액은 낮춰준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제가 그 원하시는 바를 뭐 내 돈 써서 사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원하시는 바를 맞췄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뿌듯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업체는 이제 일거리 하나가 줄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택배 자체를 그 업체로 보내서 미안하게 데리고 왔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조립 건수를 뺏어간 나쁜 놈이 되겠죠. 하지만 저 이제 문의 주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 거니까 너무 분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조립 대행이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결과 컴퓨터 조립 매장의 조립 대행을 의뢰했던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부품 값에 조립비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196만 6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부품 조합을 다시 해서 해드린 걸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성능에 하락 없이
184만 7,680원의 부품값이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 조립비를 똑같이 받는다고 6만 원을 책정했을 때 저는 같은 6만 원에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제가 25%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왜냐면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군대를 간 이후 그 기간 외에는 절대 이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지역 토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역, 이 저희 고향 지역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생계 활동도 했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자식을 낳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지역민들에 대한 약간 봉사 이런 개념이 살짝 넣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은 6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25%를 할인해주고 또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신 분들에게 또 5% 정도 더 할인을 해서 총 30% 할인, 즉 6만 원에서 30% 할인해서 조립비는 4만 2천 원 정도 책정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종 금액은 188만 9,680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립을 하면서 980 프로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있어요. SSD M.2.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를 해놨던 부품 중에 9,000원 정도 되는 방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택배비 3,000원 정도 들어가면 12,000원짜리 방열판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하나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값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PU 쿨러에서 펜을 하나를 떼기로 했잖아요. 그 펜이 대충 그 정도 가격을 치면 맞는 금액이죠. 그러면 원래 바꾸지 않았던 펜이 4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이 펜을 빼서 제가 그걸로 보존을 해드리면 4만 원 초반대 듀얼 타워의 CPU 쿨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받을 거 없이 그걸로 그냥 상계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토탈적으로 따지면 약 7만 한 3천 원 대략 그 정도의 금액 다운을 발생을 시키면서 성능도 떨어뜨리지 않고 조립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분한테 조립 비용을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측정을 한다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했고 이분이 본인 PC를 진짜 이런 조건에서 맞출 수 있다는 용기에 저는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조립비를 받지 않고 해드렸습니다. 즉 이 금액에서 42,000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니니까요. 옛날에도 스토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PC 케이스 가리 같은 것도 해드리고 종종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왕 도와드릴 거 확실히 도와드렸던 일입니다. 이 작업은 현재 이제 끝나서 인계까지 다 됐고요. 조립하고 이런 내용도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편집이 되면은 저도 언젠간 한번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이 영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나름 영상의 소재도 됐기 때문에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진짜. 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그런 입장에서 이런 PC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재밌었던 이런 견적 해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관련된 작업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시면서 조립을 또 어떻게 하는지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보시고요. 시간 될 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음에 또 관련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의 담의 한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